간증사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가게 된 2단 JMS 탈출기. 데이빗. 챕터 2.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간증사연 세 번째로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며 그렇게 매주 주말 술에 쪄들고 유흥을 즐기며, 그러나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 청년으로 어찌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의 평범한 젊은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가끔 외롭고 심심할 때 하던 그 PC통신의 채팅을 통해 어떤 이성들을, 그러니까 누굴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주말 나름 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을 진행했던 한 여자로 보이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실제 만남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토요일이었고 부천역에까지 그녀를 만나러 갔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가 저를 불렀을 때 뒤를 돌아보고 놀랐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눈으로 보고 의심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키도 크고 날씬하며 서양적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동양미가 흐르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전 솔직히 제 이상형은 키가 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여자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외모가 워낙 출중하니 키도 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눈매와 눈썹이 청아하다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눈매와 눈썹이 정말 굉장히 연예인 뺨친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선수의 모습이 아닌 위축이 된 태도로 겸연쩍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그런 식으로 PC통신으로 만나서 그와 같은 미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렇게 나타나서 소위 요새 말로 심쿵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가 늦은 거 아니냐고 상냥하게 해서 저는 전혀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고 받아치면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선수로서의 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어디론가 자리로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사라진 그 경양식집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면 남자로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하얀색 와이셔츠에 남이 넥타이를 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빵으로 드릴까요? 밥으로 드릴까요? 하면서 돈가스나 함박 스테이크, 또 정식 있죠? 돈가스 함박을 골고루 섞은 거, 그런 거를 오뚜기 스프와 같이 먹는 샐러드도 먹고, 그런 곳 경양식집. 참 지금은 그런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복고풍의 트렌드가 일어나면 지금도 다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엔 처음 만나면 그런 데 가야 여자를 만날 때 좀 센스 있다 라고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80년도 90년대 한 초반까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차분히 음악도 나오고 그러한 공간으로 푹신한 의자도 있고 잔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이게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대화의 소리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집중하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너무 오픈 스페이스라 이렇게 말을 하면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만나면 말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기억이 나네요. 그녀는 몸이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러면 건강한 모습이면 얼마나 완벽한 외모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외모에 좀 많이 당황하고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끄떡끄떡 하면서 공감하는 척을 했고, 몸이 아프다는 것에 이제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는 저에게 종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아프니 종교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에게 갑자기 종교 얘기를 질문을 불쑥하고 그녀가 종교에 의지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일 길거리 다니면서나 뭐 이렇게 뭐 만남을 이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님에게는 덕이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돛 닦는 여자들 다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때 당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는 문득 종교 이야기를 꺼낸 것이 그녀가 아프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 이야기를 꺼냈나 생각은 했지만 뭐 거부감이나 경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 이해가 된다. 오죽이 하면 저렇게 믿음 있는 그 신실한 젊은 사람들이 믿는 게 저는 뭐 주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저에게 묻는 그 질문에 저는 과거 얘기를 다시 회상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3 때 마지막 예배 때 시험 들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과 그 예배 때 이렇게 막 일어나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뭐 작정 헌금을 위해서 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할 사람 일어나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제 뛰쳐나왔다는 얘기 몇 번 했는데요. 그 뒤로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교회를 다녔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타 치면서 교회 오빠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만일 저의 교회 다녔을 때 간증이 저를 모르시는 분은 그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게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끄떡끄떡거리면서 저를 위해서 그냥 뭐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물었습니다. 뭐 성당을 다닐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녀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회는 공식적인 명칭이 원래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2008년에 예수교 대한감리회가 또 생겨서 예감과 기감으로 이렇게 분리된 건 있지만 원래 1930년에 처음에 생긴 게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근데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거는 그때는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러한 확실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니 감리교 다니는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명석 교주는 애창교회라는 곳에 활동할 때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호칭을 하고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JMS의 모든 교회는 간판에 예수교 대한감리회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감리교 다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뭐 예전에 다녔던 지금은 감리교의 지금 권사입니다만 저는 장로교였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한테 물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그녀를 의심하지 않도록 포장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감리교 다니고 그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젊은 처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러 가지 성경적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하나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저에게 한 말 중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거했을 때 하와가 먼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죄를 먼저 졌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구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JMS 그 교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JMS는 여자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쁜 여자들이. 그리고 저에게 다시 교회를 가면 좋겠다는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뭐 약간 당시에는 거부감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떠나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가 다니는 아이대학교 모닥불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단체는 CCC와 같은 그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많은 대학교 그 선교단체가 없었고 CCC가 가장 유명했으니까요.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오늘이라도 한번 자기 동아리 방으로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첫날 보자마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저는 이 여자가 종교적인 전도 목적으로 지금 나를 만나러 나온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근데 눈치를 딱 챘는지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고 뭐 일상 서로 만났으니까 생활 얘기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저는 보내고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 예쁜 친구를 만났고 어떻게 그녀랑 좀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뭐 채팅으로도 계속 뭐 인사하고 만나고 PC통신의 메일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먼저 저에게 주말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이 오니까 뭐 갑자기 와 이게 뭐지? 와, 오 예 하면서 네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나자고 하니까 뭐 먼저 만나자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잘해줘서 어떻게 하든 점수를 좀 더 따서 교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위 요새 말로 이제 썸을 타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썸을 탄다는 거는 그녀가 나한테 호감이 있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은 만큼 그게 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마음에 드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실 못생겼거든요. 웬만한 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뭐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먼저 만나자고 하니까 되게 좀 기분이 좋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을 위해서 이번에는 서울로 오겠다고 하고 잠실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와, 잠실에서 왜 만날까? 저는 롯데월드라도 가려는 것인가? 그럼 롯데월드 가서 뭐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막 착각을 해가면서 그래 그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될지는 모른 채 혼자 착각 속에서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상상하지 못한 채 결국은 정명석을 만나죠. 여러분 도대체 그 두 번째 만남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